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출석 퀴즈 다들 보내주세요. 오늘은 힐링하는 날입니다. 오늘 파트 1 진도 나가는 날이거든요. 다들 보내주시고. 가볼까요? 자, 오케이. 맞춰볼게요, 같이. 일단 첫 번째, 재택근무하다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잠깐만요. 재택근무하다, telecommute였죠. telecommute의 명사형은 어떻게 생겼나요? 재택근무라고 할 때는 telecommuting 이렇게 ing를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재택근무하다를 이제 풀어 말할 때 또 work from home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때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것이 좀 특이하죠? 하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원격으로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재택근무하다가 또 되기 때문에 자, 원격으로 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work remotely. remotely 하면 원격으로 멀리에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근 가다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transfer. 자, transfer. 우리 전근 가다라는 이 표현은 지점 간의 이동도 가능하지만 부서 간의 이동도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내선 전화를 뜻하는 표현 extension이었습니다. extension이란 단어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알려져 있죠. 첫 번째는 기한의 연장을 이야기할 때, 뭐 마감일 연장 이런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내선 전화를 뜻하기도 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앞에 동사로 뭐 dial 번호로 전화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놓여 있고요. extension number 8 이렇게 쓰이면 내선 번호 8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도 엘스의 빈출 표현들 꼭 잘 익혀가시길 바라고요. 자, 보니까 네,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 서연 씨, 혜진 씨, 두로 씨, 유리 씨, 네, 다들 수업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수업 중에 고민이 있거나 혹은 뭐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은 언제든지 쌤한테 톡 보내주시면 쌤이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알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 1 진도를 나갈게요 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파트 1은 이제 4개의 LC 파트 중에서 가장 비중이 적죠. 총 6문제가 나오고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선택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되는 그런 파트이죠. 가급적 펄 1은 다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펄 1을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는 문항수도 적지만 난이도도 뭐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한 문제 정도 실수하게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펄 1에서 실수하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파트 1 스타트를 잘 끊고 출발을 해야 이어서 파트 2, 3, 4또 자신 있게 또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파트이고 최근 들어 파트 1도 까다롭게 나온 달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펄 1이 난이도 상으로 측정이 되는 그러니까 총평시에 상으로 측정되는 경우들이 사실 흔치 않은데요. 올해 들어서 한 2번 정도는 펄 1도 상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핵심 전략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여러분 펄 1은 우리가 사진을 미리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토익 시험은 문제지를 배부받는 시험이고 앤서시트에 마킹해서 나중에 모두 문제지향 앤서시트를 다 제출해 주셔야 되는 그런 시험인데
문제지를 배부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듣기 전에 미리 다 문제지를 한 번씩 훑어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듣기 전에 사진을 미리 한번 싹 훑어보셔야 되고요. 사진에서 묘사 가능한 부분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표현들을 미리 연상을 해 두셔야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택지를 들을 때마다 각 선택지의 오답 여부를 판단을 해 가며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파트 2처럼 동일하게 오답 소거법을 적용해 주셔야 되는 파트인데, 이제 우리가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을 잘 들어보면요, 대체적으로 세 덩어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보시면 여기 청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문장 구성을 분류를 해 놓았는데, 성우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따라서 한 문장 안에는 보통 3번의 강세와 리듬이 실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 넣을게요. 자, 핵심 전략. 문장 속 3번의 강세에 집중한다. 여러분, 영어는 강세가 놓이는 언어죠. 어떤 단어에 주로 강세를 두어 읽나요?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단어에 강세를 두고 읽습니다. 그런 어휘들을 우리가 흔히 내용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파트 1에서의 내용어, 즉 content words는 명사와 동사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보면 선택지 문장 구성이 보통은 이제 주어 그리고 동사, 그 뒤에 목적어 또는 전치사 구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편인데요. 따라서 이제 성우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면, 자, 명사의 강세를 두어 있겠죠. 그리고 동사의 강세를 둘 거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죠. 또 전치사구는 전치사 뒤에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 구이니까 그 명사에 또 강세가 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번의 강세와 리듬을 잘 따라가며 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고요. 이제 오답을 소거하는 기준은 이 강세가 놓이는 명사와 동사에 놓여 있어요. 특히 파트 2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동사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동사를 듣고 이게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작인지 상태인지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답을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는 소거할 수 있을 만큼 파트 1에서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세 문장이 있잖아요. 자, 성우가 읽을 때 강세가 어디에 놓여 있나 한번 보세요. 쌤이 읽어볼게요. She's holding a bag. 자, holding a bag. 이렇게 강세가 동사, 명사에 정확히 놓이죠. 또 a man is operating a device. operating device. 동사와 명사 역시 강세가 놓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볼드체로 표기되어 있는 단어의 강세 두어 읽어주시면 돼요. 가보죠. Flowers arranged in a vase. 좀 더 과장을 한다면은 flowers arranged in a vase. 이렇게 are 하고 in a 이런 비동사나 전치사, 관사 등은 강세가 거의 놓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와 동사의 강세를 실어 읽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듣기 한다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핵심 전략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진을 미리 확인하고요. 두드러지는 동작, 상태, 위치 등을 확인한 다음에 관련 어휘들을 미리 연상을 해 두셔야만 해요. 자, 그리고 직감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 리스닝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뭘 한다? 최대한 오답을 소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답이면 X,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세모. 정답이라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정답을 도출해 가는 거고요. 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혹은 뭘 받아쓰려고도 하지 마세요. 듣고 오답 여부만 판단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딱 해 두셔야 되고, 나중에는 내가 표기한 걸 가지고 정답을 차선책을 선택해서 마킹을 바로 해주셔야 되는 그런 파트예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Part 1은 이제 어휘력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어휘를 익힐 때에는 물론 그 단어의 의미 자체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장 안에서 그 어휘가 어떤 표현과 함께 쓰이는지를 익혀두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 1에서는 가급적 문장 안에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쉐도잉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파트 1을 오늘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조만간 다음 주 중에 또 한 차례 다루게 될 예정인데요.
우선 우리가 Part 1에 나오는 사진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진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사람이 없는 사물 풍경 사진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사람 중심 사진에서도 우리가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 볼 건데요. 먼저 1인 사진입니다. 한 사람한테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진 유형이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개 이제 짚어볼 건데요. 파트 1에서는요, 현재 시제만 나옵니다. 사진을 묘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사진 묘사 시에는 현재 시제만을 사용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파트 1에서 과거나 미래 시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현재라는 시제 안에서도 형태에 따라서 단순 현재, 현재 진행, 그리고 현재 완료라는 시제로 나뉘어지죠. 전체적인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진행과 완료라는 시제가 비중이 꽤 큰 편입니다. 일단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에 대해 정리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완료, have pp라고 알려져 있는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파트 1에서요. 상태 표현입니다. 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아요. 완료는 상태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읊어볼게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완료는 상태다. 두 번 시작. 완료는 상태다. 한 번 더. 완료는 상태다. 더 이상의 설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막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라는 표현, 상태 표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 아래 있는 예문으로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같이 볼까요? 자, a woman 하고 뒤에 has tied back her hair, 또 is tying back her hair. 자, 완료하고 진행형으로 지금 구분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tie back one's hair 하면 머리를 뒤로 묶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요, 만약에 자, a woman is tying back부터 볼까요? 진행형부터 볼게요. 자, is tying back her hair 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것이므로 머리를 뒤로 묶고 있는 움직임이 딱 포착이 된 사진을 묘사하는 경우에 가능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A woman has tied back her hair 이렇게 완료라는 시제로 만약 묘사를 하게 된다면요. 자, 제가 앞서 완료는 상태예요 라고 했잖아요. 굳이 그 뉘앙스를 덧붙여 설명한다면 이미 완료된 동작, 이미 끝난 상태를 묘사하는 게 바로 완료라는 시제거든요. 따라서 has tied back her hair 이라고 한다면은 상태를 묘사하고 해석은 그녀는 여자는 머리를 뒤로 묶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미 머리를 뒤로 묶은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has tied back 이라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bullet 포인트로 가볼게요. 파트 1에서 또 현재 진행 수동태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시제하고 수동태는 합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더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시제하고 수동태를 더할 때는요. 먼저 기본형으로 적어볼게요. 시제를 먼저 쓰고요. 자, 진행형은 BING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칸 띄고 수동태의 기본 형태를 붙여주시면 돼요. 수동태 어떻게 생겼죠? 비동사 뒤에 PP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더하기 해볼게요. 비동사 내려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는 ing가 붙으니까 being의 형태가 되고 그리고 pp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완성이 된 게 바로 being pp라는 진행 수동태인데요. 앞서 제가 part 1에서는 현재 시제만 나와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비동사 자리에는 주어의 수에 따라서 is 또는 are이 쓰일 겁니다. 그쵸? 그치만 우리 부르기 편하게 그냥 앞으로 현재 진행 수동태를 그냥 비빙 pp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이 비빙 pp는요. part 1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BPP라는 수동태는요. 주어 자리에 사물을 많이 취하는 편이고 사물이 의지되어 있다라는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빙 PP는요. 자, BPP로 끝나는 수동태이고 주어 자리에
보통은 사물 주어가 위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재 진행 수동태는요. 상태가 아닌 동작을 묘사하는 동작 표현입니다. 자, 주어 자리에 사물이 위치해도요. 그 사물에 가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동작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주어가 어찌 되어지고 있다. 혹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한번 예문으로 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문장 있죠? 같이 읽어 볼게요. A woman으로 시작하는 문장 시작. A woman is arranging some flowers in a vase. 자, 여자가 꽃병에 꽃을 is arranging 꽂고 있는 즉 여자가 꽃병에 꽃을 꽂고 있다는 동작을 묘사하는 능동태 문장입니다. 그쵸? 자, 동작 arranging 하는 이 동작의 주체가 주어인 a woman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능동태 문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능동태 문장을요. 수동태로 전환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요 some flowers가 주어 자리로 옮겨줘야 됩니다. 자, 그럼 주어가 some flowers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이때 is arranging이라는 동사구의 형태는 자, 진행형이면서 동시에 수동태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앞서 우리 현재 진행 수동태 비빙 pp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some flowers 복수니까 are being arranged in a vase.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수동태 문장 시작. Some flowers are being arranged in a vase.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자, 꽃들이 꽃병 안에 꽂혀지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주어 자리에 사물이 위치해 있지만 해석을 해보면 결국엔 어때요? 이 꽃들에 가해지고 있는 사람의 동작, 꽃을 꼽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여전히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비빙 PP 현재 진행 수동태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확인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작이 확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동작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 동작이 있다면은 그 동작의 주체는 주로 사람이겠죠. 그래서 동작을 취하는 사람이 확인이 되어야만 정답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현재 진행 수동태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사진에 동작이 없거나 혹은 사람이 없다면 그 경우에 이 비빙 PP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출제자들은 이거를 함정으로 제시를 해 두지 않을까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우리가 귀로 접했을 때 이게 비빙 PP임을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보통 강세는요. 요 동사구 세 단어 가운데 요 being에 강하게 떨어진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읽어도요. being arranged 할 때 being의 강세가 놓여 있다는 것.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part 1에서 사전적인 정의로만 알고 있으면 좀 혼동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해야만 하는 표현들을 좀 짚어드릴 건데요. 자, 제가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기해 둔 겁니다. 앞에 비동사는 생략한 거예요. 자, putting on 하고 wearing을 좀 비교해 볼 건데 사실 이 두 동사는 사전 정의는 모두 입다로 뜹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이게 동작과 상태로 구분이 돼요. 자, 알고 있는 분들은 한번 되뇌 보세요. 자, putting on은 동작일까요? 상태일까요? 뭔가를 입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반면 wearing이 이미 입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미지로 비교해 보신다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렇죠? 왼쪽 이미지는 어때요? 이렇게 옷을 입다가 찍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putting on을 써야 되고요. 이미 착용한 상태, 안경을 쓰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고 이미 착용한 상태라면 wearing을 써야 하죠. 자, 이제 putting on의 동의어와 반의어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우리 입다라고 할 때 trying on 이란 동사도 있고요. 또 반대로 벗다라고 할 때는 taking off 또는 removing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이 네 가지 동사, 입다와 벗다를 뜻하는 이 동사들은 자,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모두 동작 표현임을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진행형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 정답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반드시 사진에서 동작이 딱 포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간혹 쌤 근데요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옷을 입는지 벗는지 알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네는 나오면 다 오답해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입다 찍혔을 수도 있는 거고 벗다가 찍혔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동작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아이들도 답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다만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미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putting on이나 taking off로 묘사해서 함정을 제시해 왔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오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은요. 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바로 boarding versus riding이에요. 자, 이 두 동사들도 동사 원형으로는 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 boarding은 교통수단에 타고 있는 다시 말해 올라타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반면에 riding은 이미 타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미지로 비교해보면 또 이해가 잘 되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보딩이라는 교통수단에 이렇게 딱 탑승하는 올라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동작 표현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getting on 또는 getting in 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embarking on 이라는 표현, 보통 선박, 배에 타다 할 때 많이 쓰이는 지하철이나 배, 수단이랑 같이 잘 쓰이는 표현 embark 라는 표현도 다 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두 동작을 묘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되려면 타고 있는 그 모습, 동작이 찍혀 있어야만 해요. 자, 그럼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들 간추려 보았고요. example로 한번 가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1이고요. 자, 세 번의 강세와 리듬을 잘 따라가면서 청취해 주시고 들을 때마다 오답 소거해 가며 문제 푸세요. 바로 가보죠. 출발.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getting into a vehicle. B, A tire has been removed. C, A tool is being used. D. A man is screwing on a lid. 자, 잘 맞췄어요? 가볼까요? 자, 아래에 빈칸이 뽕 뚫려 있죠? 거기 채워나가면서 자, 쉐도잉도 병행해 주세요. A번부터. Number 1. 아이고, 다시 A번. A man is getting into a vehicle. 다시. A man is getting into a vehicle. 자, 따라 읽어볼까요? A man is getting into a vehicle. 자, getting into a vehicle 이라 하면은 차량에 타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근데 남자는 차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탑승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B번으로 가볼게요. A tire has been removed. 다시. A tire has been removed. A tire has been 뒤에 A tire has been removed. removed라고 했어요. 여러분, remove라는 동사는 여기선 타이어를 제거하다, 떼어내다 의미로 접근하시면 되고 타이어가 자, has been removed. 제가 완료는 뭐라고 했어요? 완료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타이어가 떼어져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타이어는 떼어져 있지 않아요. 딱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B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죠. C 들어볼게요. A tool is being used. A tool is being used. 이번엔 주어가 사물로 등장했어요. A tool is A tool is tool이라고 하면 도구를 뜻하잖아요. 자, 도구가 being used. 동사구 강세 어디 있었어요? A tool is being used. is being used 였습니다. 자, being의 강세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자, 남자가 지금 손에 뭔가 드릴 같은 것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전동공구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걸 도구라고 할 수 있고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도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비빙 PP는 동작을 묘사한다. 동작이 확인되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돼야 되겠네요. 자, D번도 마저 듣고 판단하세요. A man is screwing on a lid. A man is screwing on a lid. 좀 생소한 표현이 나왔을 것 같은데. A man is screwing 자, a man is screwing이라고 했습니다. screwing on a on a lid. lead. On a lid. lead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screw라는 동사는요. 이렇게 나사를 조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 동작을 뭔가 screwing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는 뭐 아마도 이 타이어에 어떤 볼트 같은 것을 조이고 있을 텐데요. on a lead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lead는 뭘 뜻하냐? lead는 뚜껑을 뜻합니다. 뭔가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용기의 뚜껑 같은 게 바로 lead예요. 근데 사진에서는 그 뚜껑을 돌려서 이렇게 조이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따라서 D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C가 되어야만 하겠죠. 항상 오답을 최대한 소거해 가시고 확신이 있는 답변이 있다면 그걸 차선책으로 딱 선택하고 가셔야 돼요. 모르는 표현이 나왔다고 당황할 거 없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2인 이상 사진으로 가볼까요?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이그젬플 사진은 한 사람한테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사진에 여러 명이 찍혀 있는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사진에 찍혀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공통된 동작 그리고 개별 동작을 각각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어떤 동작을 취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동일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사람만 딱 묘사해서 그 사람의 동작이나 상태를 또 묘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진 속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파트 1에서 꼭 사람을 묘사할 때 a woman, people, they 이렇게만 묘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몇 개만 짚어볼까요? 여기 밑에 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pedestria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찍혀 있다면 그 사람을 묘사할 때 a pedestrian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표현들도 여러분 과제하기 전에 한 번씩 싹 훑어주시고 생소한 표현들은 꼭 형광펜 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그샘플 2로 바로 가볼 건데요. 이제 여러 명이 찍혀 있습니다. 자, 사진에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이제 주어, 동사, 주어가 모두 달라질 수 있고 항상 강세에 집중하면서 누구의 동작 상태야 요거를 판단을 하시며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가볼까요? 출발.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Bikers are buckling their helmets. B. Several bicycles have been left unattended. C. Spectators are observing a competition. D. Some people are riding next to each other. 다 잘 맞췄겠죠? 앞에서 약간 생소한 표현이 막 나와서 했을 텐데 정답이 너무 깔끔하게 자, 정답은 David D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빈칸 채워 가볼게요. Bikers are buckling their helmets. Bikers are buckling their helmets. 자, 일단 주어부터 Bikers bikers는 여러분 보통 우리 bikers라고 하면은 그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분들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bikers라고 하죠. 뭐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분들을 bikers라고 뭐 할 수도 있을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이 될 수 없는 확실한 기준 어디 있어요? are buckling their helmets. 여기 있다. Buckling their helmets. buckling their helmets. 우리 버클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헬멧에 달려 있는 거 똑딱이 그 착용하는 거 있죠. 그죠? 그 고정화시키는 거. 자, 동사로 buckle 하면 그 버클을 잠그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자, 이 사진 속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한 모습은 얼핏 보이기는 하는데 그 헬멧을 고정시키고 있는 바로 이렇게 잠그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죠. 따라서 buckling에서 오답 소거 하셨다면 잘 하셨네요. 자, B번으로 가볼게요. Several bicycles have been left unattended. Several bicycles have been left. 자, 우선 여러 대의 자전거가 have been left 남겨져 있다 했는데 어떤 상태로? Unat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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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서 생소한 표현이 좀 등장했을 건데 여러분 unattended라는 표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영영사전 정의 먼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left without being watched, cared for, or controlled by anyone.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뜻이 되게 길잖아요. unattended는요.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주인이 옆에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방치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건의 상태를 unattended라고 하면 지켜보는 사람 없이 그냥 내버려져 있는 상태. 그래서 파트 1에서는요. 그냥 물건이 이렇게 덩그러니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 경우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 이 unattended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지 같은 데 가면은 가방 같은 것을 함부로 그냥 길바닥에 막 널브러 두면 안 되겠죠.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표현 나올 수 있냐면은
Don't leave your bag unattended. 가방을 방치해 두지 마세요. 계속 watch, 계속 지켜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unattended. 자, 그럼 쌤이 방금의 그 문장을 정답으로 만들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everal bicycles have been left unattended는 이런 사진이어야 됩니다. 그죠? 지켜보는 사람이 없죠. 그냥 덩그러니 자전거만 세워져 있는 이런 상태. 네, 이제 사진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들이 방치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C로 가볼게요. Spectators are observing a competition. 자, 이번엔 주어 자리에 Spectators. 뭐가 쓰였어요? Spectators. 여러분 spectators라고 하면 그쵸, 관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스포츠 행사 같은 것을 구경하는 관중들이고요. 사진엔 관중들이 없는데? Are observing a competition. 자, 이 관중들 뭐 하고 있대요? Observing a competition. Observing a competition. 자,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competition은 여러분 앞으로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competition, 경쟁이란 뜻도 있지만 이런 경기, 시합의 의미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C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사진에 이 자전거 경주를 관람하는 그런 관중이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D번이 그럼 정답이어야 돼. Some people are riding next to each other. 여기다. Some people are riding next to each other. 자, some people are 뭐 하고 있대요? riding, 타고 있는 모습, 자전거 타고 있고요. 그 옆에 next to each other 하면 나란히 라는 의미로 나란히 세 분이 쭉, 그리고 저 앞에도 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자전거 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생소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오답을 지운다면 충분히 그래도 승산이 있어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고난도 유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고난도 유형 파트 1에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그 사진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에 약간 응시자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포괄적인 묘사. 잠시 후에 더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 풀면서. 두 번째는요. 눈에 좀 잘 안 띄는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묘사한다거나 되게 디테일하게 엄청 세부적으로 묘사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어휘가 조금 생소하면 당연히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 최대한 오답을 소거해 가며 접근해야 한다. 자, 모르는 표현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세모 표시해두고 나머지 선택지를 놓고 한번 고민해보면 돼요. example 3로 가볼까요? 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출발.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One of the women is paying a bill. B, Some dishes are scattered across a table. C, One of the women is holding a cell phone. D, A cup is being filled with a beverage. 볼까요? 자, A번부터 점검해 볼게요. One of the women is paying a bill. 자, 이 중에 한 여자가 뭐 하고 있다고 했냐면 One of the women is paying a bill. 여기 Paying a bill. paying a bill. 여러분 pay a bill 하면 뭐예요? 그쵸? 돈을 지불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청구서 지불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뭔가 지불을 하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pay, buy, 사다, 지불하다 혹은 또 구매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뭐 purchase 이런 표현이 정답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자, 사진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잠깐만요. 제가 이 B번을 A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자, 어떤 이미지여야 되냐면 이런 이미지여야 되겠죠. 보시면 지금 여기 paying a bill 뭐 그 카드 같은 게 이렇게 건네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나 돈 같은 게 건네어지는 이렇게 교환되는 그런 모습이 딱 포착이 되어 있어야 구매한다, 사다 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B번 한번 들어볼게요. Some dishes are scattered across a table.
Some dishes are scattered across a table. 이번엔 주어가 dishes입니다. 사진에 여러 접시들이 확인이 되고요. Some dishes are scattered. 자, 뭐라고 했냐면 are scattered라고 했어요. 여러분 scatter 하면 흩뿌리다, 흩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접시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했고 Across a table. across a table, 테이블을 가로질러 접시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묘사했는데요. 자, 확인해 볼까요? 여기 접시들이 테이블 주변에 막 흩어져서 이렇게 막 정리되지 않은 채로 놓여져 있는 모습 확인되시나요? 바로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보이가 돼야 돼요. 자, 근데 내가 B번을 들었을 때 확신이 좀 들지 않았어. 왜냐면 사진을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놓치기 쉽거든요. 그럼 이제 C 듣고 판단해 볼게요. One of the women is holding a cell phone. 확실히 오답이죠? One of the women is holding a cell phone. 이 중에 한 분이 holding a cell phone. 셀폰, 휴대전화기 들고 있는 모습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쵸? 뭘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머그잔 같은 거, 컵을 들고 있는 거니까요. 자, 넘어가서 D번. A cup is being filled with a beverage. 이건 어때요? A cup is being filled. 동사구에 A cup is being filled. 강세가 is being filled. 자, fill 하면 채우다를 뜻하니까 컵이 채워지고 있다 이고 With a beverage. 무엇으로? With a beverage. With a beverage. beverage는 음료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컵이 음료로 채워지고 있다가 답이 되려면 비빙 PP는 동작을 묘사하는 동작 표현이니까요. 사진에서 사람이 컵에다가 음료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확인되지 않죠. 따라서 오답을 소거할 수 있다면 정답 보이.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가서 추가적으로 문제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교재 20페이지로 갈게요. 800 플러스 교재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자, 제가 선별을 좀 할 건데 체크해 두세요. 3번, 5번, 7번, 그리고 11번. 요렇게 4장의 사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강세에 집중해서 문제 잘 풀어보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출발.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A woman is holding a refrigerator door open. B, Artwork is being displayed on the walls of a kitchen. C, Some fruits and vegetables have been collected in a basket. D, A woman is wiping a cupboard door with a cloth.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The woman is bending over to tie her shoelaces. B, Some flowers are being planted in a garden. C, The woman is installing a fence around a house. D, Some leaves have been piled in a wheelbarrow. Number 7.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7 in your test book. A, Some food is being cut with a knife. B, The woman is grasping the handle of a shopping cart. C, The woman is filling up a bag. D, Some containers have been arranged on a dining table. Number 1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1 in your test book. A, Some bricks have been stacked in piles. B, The man is reaching for a bottle in a cabinet. C, The man is rolling up his sleeves. D, There is a folding chair propped against a stone wall. 자, 여기까지 정답을 불러드릴게요. 자, 3번 David, 5번 David, 7번 C, 11번 A입니다. 자, 맞으세요? 자, 가볼까요? 3번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3번 문제의 그 사진 속 장소는 이제 부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자가 부엌을 청소하는 모습, 뭔가를 이렇게 닫고 있어요. 그죠? 찬장 문을.
A번부터 점검해 볼 건데요. 화면 보고 잘 따라오세요. A woman is holding a refrigerator door open. 다시. A woman is holding 일단 holding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를 잡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뭘 잡고 있다고 했나요? A woman is holding a refrigerator door open. refrigerator door open.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열린 채로 잡고 있다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진에서는 뭐가 확인이 안 됐어요? refrigerator으로 보이는 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빠른 속도였지만 그래도 refrigerator 뭐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사진에 냉장고 없는데 싶었다면 과감하게 지워나가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물을 묘사하고 있는 오답이었습니다. 자, B번은요. Artwork is being displayed on the walls of a kitchen. Artwork is being displayed. 끊을까요? Artwork is being displayed. 일단 주어 자리에 뭐가 쓰였냐면 artwork, Artwork artwork 하면 예술 작품을 의미하는 거죠. 뭐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은 뭐 흔히 그림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is being displayed. 자, 그 아트워크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 즉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On 있어요. the walls of a kitchen. 부엌의 벽에. 근데 여러분 사진은 부엌 벽을 보니까 이렇게 타일로 쭉 붙어져 있는 상태지 어디에도 artwork, 예술 작품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B번도 역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없는 artwork를 사용한 오답입니다. 자, C 들어볼게요. Some fruits and vegetables have been collected in a basket. 되게 길이가 길죠? Some fruits and vegetables 여기까지 주어였고요. Fruits and vegetables가 사진에 없네요. have been collected in a basket. collected basket. 바구니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모아져 있는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게 하나도 확인이 안 돼요. 따라서 C 역시 알 수 없는 사물을 묘사해서 오답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D여야 되겠는데. A woman is wiping a cupboard door with a cloth. 자, 가볼까요? A woman is wiping a cupboard. A woman is wiping a cupboard door with a cloth. 우선 여자의 동작을 뭐로 묘사했냐면 A woman is wiping a cupboard. 뭐 하고 있다? wiping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wipe라고 하면 이렇게 문질러 닦다를 뜻하는 표현. 여자의 동작 wiping 하는 모습 적절하고요. Wiping a cupboard door with a cloth. 자, 무엇을 닦고 있다? Wiping a cupboard door with a cloth. Cupboard door. cupboard door. Cupboard door. 자, 발음에 주의하세요. 여러분 우리 찬장을 뜻하는 이 단어 컵보드 아니고요. cupboard입니다. 뒤에 이 P는 묵음이에요. cupboard, cupboard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Cupboard door. 알겠죠? 그러면 찬장의 문을 닫고 있다. Cupboard door with a cloth. 무엇으로 닫고 있다?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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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th는 천 조각을 의미하고요. 여자가 천 조각으로 문을 닫고 있죠. 따라서 적절한 정답은 D가 되어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사진에서 묘사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추가 어휘를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이제 부엌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자, 추가 어휘들 정리해볼까요? 부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엌 용품 같은 것을 우리는 kitchen utensils라고 할 수 있습니다. kitchen utensils 하면 부엌 도구를 뜻해요. 손으로 들고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도구를 utensils라고 하거든요. 그럼 필기 도구는 뭐라고 하냐면요. writing utensils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여자가 어디 앞에 서 있는 모습이냐면은 부엌에 있는 요 조리대 있죠. 이런 조리대를 묘사한다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카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운터라는 표현은요. 많은 분들이 계산대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물론 상점에서 등장하면 계산대가 맞겠지만 부엌 사진에서는요. 무슨 뜻도 있다? 조리대를 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혹은 이렇게 평평한 어떤 판매대 같은 거 평평한 표면은 다 카운터를 묘사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보고 우리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 사진입니다. 정원일을 하는 모습도 되게 자주 나오는 사진 유형이죠. A번부터 바로 갈게요. The woman is bending over to tie her shoelaces. 자, 빈칸 제시해 드릴게요. The woman is bending over to tie her shoelaces. 자, 우선 the woman is Bending over, 여기까지. bending over, 뭐 하고 있대요? bending over 하고 있대요. 여러분 bend over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상체를 앞으로
숙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자가 숙이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To tie her shoelaces. 뭐 하기 위해? To tie To tie. 묶기 위해서 her shoelaces. 무엇을? Her shoelaces. 그녀의 신발 끈을 묶기 위해서 허리를 상체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그죠? 여자는요, 여러분, 지금 정원 일을 하면서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예요. 따라서 뒤에 목적, shoelaces를 묶기 위해서가 잘못된 오답입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표현은 바로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다, 숙이다라는 의미의 bending over가 되겠죠. 동의어도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동사 원형으로 적을게요. lean over 이란 표현도 알아두세요. lean 하면 기대다 아니야? 기대다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 함께 따라 나오는 전치사가 보통 lean on, lean against 이죠. over가 붙어 있으면은 상체를 굽히다, 숙이다의 의미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서 B번. Some flowers are being planted in a garden. 이건 어때요? Some flowers are being planted. 동사구에 are being planted. 자, 꽃들이 정원에서 심겨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답이 되려면요. 사진 속 여자가 꽃을 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식물을 심는 모습은 아니에요. 따라서 동작이 없어서 오답이고 여자는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낙엽 같은 것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갈퀴질 하고 있잖아요. 넘어가서 C. The woman is installing a fence around a house. 여자 뭐 하고 있다? The woman is installing a fence. Installing a fence. 자, fence를 찾아보시면 저 뒤에 울타리로 보여지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걸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그럼 D가 정답. Some leaves have been piled in a wheelbarrow. 가볼까요? Some leaves have been piled. 동사구부터 have been piled. 여러분, pile이라는 표현은 무엇의 동의어로 많이 알려져 있죠? stack이라는 무엇을 쌓다라는 동사의 동의어죠. 자, 완료 시제이네요. 완료는 뭐다?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낙엽들이 쌓여 있다라고 했고 어디에? In a wheelbarrow. In a In a wheelbarrow. wheelbarrow. wheel. 발음에 주의하세요. wheel 아니에요? wheelbarrow. 여러분, wheelbarrow는요. 외바퀴 수레를 뜻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외바퀴 수레 보이시나요? 정원 사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그 안에 낙엽들이 쌓여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D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원과 관련된 동사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쌤이 보니까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여기 있는 표현들 오늘 출석하신 분들 쌤한테 톡 아까 보내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요거 채워가지고 보내드릴 거니까 이렇게 화면 캡처 가능하다면 이렇게 한번 보고 미리 한번 빈칸을 채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거는 제가 수업 끝나고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과제할 때 참고하세요.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진. 여자가 봉투 안에 뭔가를 담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쵸? 천으로 된 봉지 같은 거 안에. 자, 가볼게요. A번부터. Some food is being cut with a knife. 일단 A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Some food is being cut being cut. with a knife. 자, 칼로 음식이 잘리고 있다 라고 했는데 여자가 커팅하는 동작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작이 없고 나이프로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따라서 오답. The woman is grasping the handle of a shopping cart. 이번엔 동사구에 The woman is grasping the handle. 뭐 하고 있죠? The woman is grasping the handle. grasping 하고 있대요. 여러분, grasp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잡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자가 잡고 있는 holding, grasping 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핸들을 잡고 있다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잘 나가다 어디서 나가요? Of a shopping cart. of a shopping cart. 쇼핑 카트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야 정답일까요? 여러분, 큰 사진으로 볼까요? 여자가 무엇에 핸들을 잡고 있냐면요. 지금 뭔가 곡물 같은 게 담겨 있는, 그죠? 팝콘인가요? 뭔가 담겨 있는 용기. 근데 이거를 이제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막 내용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손잡이나 단추 등을 눌러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쭉 이렇게 담아서 쓸 수 있는 기계를 뭐라고 하나요? 바로 dispens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dispenser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자가 dispenser 이렇게 묘사를 했다면은
자꾸 이상한 게 뜨네요. is dispenser이라고 한다면은 정답이 가능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C로 가볼까요? The woman is filling up a bag. 자, 여자 뭐 하고 있대요? The woman is filling up a bag. filling up. Filling up a bag. filling up, fill up 하면 무엇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으로 여자가 그 봉투 안에 뭔가를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네요. 자, 넘어가서 D번 들어볼까요? Some containers have been arranged on a dining table. Some containers have been arranged. 여기까지. Some containers have been arranged. 여러분, 주어 자리에 뭐가 쓰였냐면 containers. Some containers have been arranged 자, containers가 정렬되어 있다. on a dining table. 다이닝 테이블에. 일단 여러분 사진에서 뭐가 확인이 안 되냐면요. 다이닝 테이블. 이 식탁이 확인이 안 되죠. 그럼 containers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컨테이너는 part 1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빈출 표현인데요. 이 container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딱 보면 요거를 먼저 많이 떠올릴 텐데 물론 이걸 묘사할 때도 쓰이기는 해요. 그러나 container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동사 뭐가 보이시나요? contain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를 포함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contain이란 동사의 파생명사로 컨테이너는요. 이렇게 뭔가를 담아놓거나 보관할 수 있는 용도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텀블러 같은 것도 용기가 컨테이너가 되고요. 음료 같은 거 담고 있는 용기들, 접시, 그릇, 상자 이런 것 다 컨테이너로 묘사가 가능해요. 그럼 이 사진에서 컨테이너는 뭘 묘사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요것들을 containers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기 뒤에 보시면은 얼핏 자 뒤에 보면은 이렇게 jar, 유리병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것도 다 container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ontainers가 오답의 기준은 아니고요. 다이닝 테이블이 오답이 되는 거죠. 정답이 된다면 여기 선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묘사했다면 가능했을 거예요. on a shelf 이렇게 묘사를 했다면요. 자, 괜찮으실까요? 시간이 조금 빠듯한데요. 우리 11번 문제는 정답은 A번이었고, 그쵸? 요거는 정답만 한번 점검하고 나머지는 제가 톡으로 추가 포인트 잠시 후에 같이 아까 거랑 보내드릴게요. 자, 남자가 지금 벽돌을 이렇게 막 줄 맞춰서 놓고 있는 작업 중인 모습 갑시다. A번. Some bricks have been stacked in piles. Some bricks have been stacked in piles. 자, 주어는 Some bricks bricks. 벽돌들이 have been stacked in piles. 어떤 상태? Have been stacked in piles. have been stacked. 쌓여 있다라고 했고 뒤에 in piles라고 하면요. 아까 파일이 동사로도 쓰였죠. 쌓다, 쓰게 동이요. 명사로는요. 더미, 무더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in piles 하면 무더기로 쌓여 있다가 되는데요. 여러분 A번이 정답이었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는 벽돌이 저기 끝에 심지어 초점도 좀 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묘사하게 되면은 약간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놓치기 쉽겠죠. 여러분은 다 맞추셨나요? 괜찮았나요? 자, 일단 풀이는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과제는요. 일단 파트 1 과제와 제가 반별 게시판에 주말 과제 해프 테스트도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해프 테스트 실전 연습한다 하고 가볍게 50문제 펄 1부터 4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개별 리뷰 진행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언제든지 톡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번 한 주 과제 인증 열심히 해주신 분들에게 쌤이 또 리워드 영상 오늘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